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자주 발생되는 공통방법 편의의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방법 편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동일한 측정 도구와 동일한 응답자가 응답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오류로서 영어로 Common Method Bias 또는 Common Method Variance, 그래서 약자로 CMB 또는 CMV로 표현이 됩니다. 공통방법 편의는 응답자의 지각, 행동, 의견 등을 측정할 때 응답자의 답이 여러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경우에 발생됩니다. 공통방법 편의가 발생이 되면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하되므로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 해결 방법은 크게 절차적인 방법과 통계적인 방법으로 구분이 됩니다. 본 시간에는 절차적인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적인 방법은 그 논문을 쓰기 전에 이제 실시하는 방법인데, 아니, 논문을 쓰기 전에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는 응답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명확히 설명해주고 설문 응답에 관한 안내를 정확히 해주면 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설문조사서 맨 처음 면에다가 연구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그 응답을 좀 잘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이런 메시지를 남기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전조사를 통해서 애매모호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설문 문항들을 제거하면 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의 경우 사전조사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 15에서 50명 이내만 적당합니다. 물론 인원이 뭐 적어도 5명 정도도 되고 뭐 3명 정도 될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 10명 이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영어 논문에 이용된 문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어 문항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할 거나 그 반대의 경우엔 영어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2명 이상의 연구 분야 전문가들에게 문항이 제대로 번역되어 있는지를 반복하여 체크받는 것이 좋습니다. 바이 링귀스트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중국어를 한다면 한국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할 줄 아는 이런 이쪽 관련 분야의 전문가한테 교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설문을 이제 우리가 구성할 때 여기 연구 모형에 있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설문지를 받는다면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문을 문항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럴 때는 이걸 연속해서 유추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중간에다가 요 사이에다가 다른 설문 문항을 포함시켜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요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요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5개의 우리가 연구 단위로 우리가 측정한다 그럴 때 각각의 사이사이에다가 이 연구 단위와 관련이 없는 이런 변수들을 유출을 시켜서 측정하면은 커먼 메소드 바이어스 문제가 상당히 많이 해결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종속 변수로 측정되는 변수에 대한 응답값을 복수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종업원의 성과를 측정할 경우에 종업원 본인의 상급자로부터 종업원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약간 좀 번거롭긴 합니다만 하기 좀 편한 것은 레스토랑 업장 같은 경우에 종업원한테 설문을 받으면서 업장 지배인한테 양해를 구해서 해당되는 종업원의 성과 평가를 좀 해달라고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저도 이렇게 해서 해본 경험이 있는데
뭐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쉽지 않지만 비교적 레스토랑 같이 독립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업장의 경우는 가능하니까 이런 방법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측정 방법을 상이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5점이나 7점 족도를 많이 쓰는데 이때 여기다 비율 척도를 섞어 사용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4점 할 수도 있고 6점을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전반적인 만족을 우리가 측정할 때 5점 척도로 이렇게 측정했는데 내가 이거에 대한 지금 커먼 메소드 바이어스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거기다 전반적 만족을 100점, 100% 만족, 몇 퍼센트 만족하느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100점 만점에 몇 점이 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만족에 5점 했으니까 7점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도 있고요. 6점으로도 한번 측정해 볼 수도 있고 10점으로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사용했는데 약간 좀 이렇게 답이 조금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절차적으로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구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는 방법. 그래서 연구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해주는 방법이 우리가 이제 되고요. 두 번째는 애매모호한 문항을 제거하는 작업을 한다. 그래서 사전 이제 프리테스트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영어나 한국어를 이제 영어 문항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이용할 때는 이제 영어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전문가한테 문항이 제대로 번역되는 것을 반복해서 한번 체크받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연속해서 유치시키지 않고 중간에 다른 변수들을 여기다 포함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수의 응답자로부터 설문을 받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척도를 조금 더 좀 달리해서 우리가 설문 응답을 받게 되면 커먼 메소드 바이어스가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설문을 실시하기 전에 설문조사 실시하기 전에 절차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